투자자들에게 돈을 끌어다 쓰는 입장이라면 이 회사는 존재의 가치가 있냐? 여러분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유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 유상증자에 대한 소식을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가 있죠. 이것을 접할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상증자라는 이슈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일단 이 유상증자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어떤 회사가 돈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봅시다. 물론 이 회사가 물건을 잘 팔아서 돈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대출이나 채권 발행 그리고 주식 발행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유상증자는 주식 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출이나 채권 발행에 비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마련하는 방식이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갚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이 주식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를 굉장히 애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주주된 입장에서 유상증자라는 소식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의 주식이라는 것은 회사의 지분을 일정 비율만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새로 발행된 주식이 새로운 투자자로서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라는 소식은 일반적으로 악재로 여겨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딱 보기에도 최소한 새로 발행된 주식만큼 회사의 규모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주주들에게는 손해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처럼 주주들에게는 악재로 작용을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갚을 필요 없는 돈이 들어온다는 이 양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상증자는 이 새로 발행된 주식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새로 발행된 주식을 받아갈 투자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투자자를 배정을 해서 제3자 배정 방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따로 주식을 가져갈 투자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많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고 돈을 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일반 공모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원리는 새로 회사가 상장될 때 많은 투자자들에게 공모를 받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외에도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을 살 것인지를 묻고 이것을 살 의향을 비치는 사람들에게 주식을 나누어주는 주주 배정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신주 인수권을 기존 주주들에게 나누어주고 이것을 행사하게 하는 것인데 꼭 이 신주 인수권이 모두 행사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주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남는 주식은 일반 공모 방식을 통해서 처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자로서 이 유상증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회사에 유상증자를 해야 할 정도로 돈이 필요해졌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대표적으로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가 필요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졌을 수가 있겠죠. 적자가 계속 누적되다 보면 빚이 점점 쌓이고 이것을 못 갚게 된다면 파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 그러한 파국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해서라도 돈을 끌어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삼성중공업이 2018년과 2021년에 연이어서 유상증자를 진행한 바가 있죠. 물론 이것은 삼성중공업이 경영을 굉장히 못해서 적자가 연속해서 났다라기보다는 조선업 자체가 업황이 지난 수년 동안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지금 잘 벌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2020년에 대규모로 유상증자를 진행한 것을 예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편으로는 둘 다에 해당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세라고 불리는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돈을 잘 못 벌고 있지만 나중에 미래가 기대된다고 여겨지는 회사들인 경우가 많죠. 그런
이런 회사인 경우에는 신사업에 투자하는 회사들답게 많은 돈을 유치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돈도 못 벌고 있고 공격적으로 사업도 확장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간에 현재 돈이 필요해서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맡겨줄 투자자들을 모집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사라는 것이 왜 존재하냐는 의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회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견실한 회사라면 당연히 돈을 벌어서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투자자들에게 돈을 끌어다 쓰는 입장이라면 이 회사는 존재의 가치가 있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미래의 가치를 보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도 돈을 잘 벌면서 미래에도 계속해서 돈을 잘 벌어서 배당을 잘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도 많은 마당에 굳이 불확실한 미래에 기대해야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을 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기업이 만약에 유상증자를 한다 하면은 빠르게 발을 빼는 것이 일반적으로 현명한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유상증자를 해도 괜찮은 경우가 없지는 않은데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회사 리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리츠라는 것은 수익금의 90%를 배당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 회사가 사업을 확장한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부동산을 산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인 수익금에서 끌어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 유상증자를 한 돈으로는 당연히 부동산을 사고 거기서 월세나 통행료를 받아서 수익을 낼 것이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가 거의 없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맥쿼리 인프라라는 이 한국 인프라 회사가 2020년과 2021년에 연속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멈추지 않고 고공행진을 이어간다는 점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유상증자를 해도 괜찮을 정도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는 회사를 제외하면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회사에서 악재로 여겨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부 이 진취적인 회사의 경우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유상증자를 일괄적으로 악재로 보셔도 무방하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